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병근 LS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 전에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비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무색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품목별 관세 역시 수차례 시행과 철회를 반복하는 널뛰기 행보를 보였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관세는 변함없이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널뛰기 관세에 잠시 잊혀진 완성차 관세, 완성차들의 주가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데요. 과연 관세가 만든 주가 바닥,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우선 관세가 얼마나 부과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죠. 이 자동차 완성차에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됐고요. 또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됐습니다만 이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불만을 받아들여서 5월 3일부터는 일부 완화 조치가 됐습니다. 4월에 완성차에 본격적인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비 20%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관세 여파가 현실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관세 여파를 그대로 맞으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도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연초에 21만 원대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8만 원대로 하락했고요. 기아 역시 10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뚝 떨어진 모습, 14% 내외의 급락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완성차 두 기업을 대거 정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외국인은 현대차를 1조 7천억가량 매도하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됐고요. 기관은 기아를 3천억 원대 순매도하면서 시장에서 네 번째로 많이 매도했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은 39%,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비중은 57%가량인데요. 올해 본격 가동되는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비롯해 생산량을 확대해서 현재 생산 비중을 70%까지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은 6월 2일까지는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을 동결할 것이다 말했지만 최근 현대차가 6월부터 가격 인상 시점을 고민 중이란 메시지를 일부 임직원에게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결국 현대차가 미국 자동차 가격 인상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 쌓아둔 재고 물량이 6월 안에 모두 소진될 예정이고 관세 합의도 다음 정부가 들어선 후 새 협상팀이 꾸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인 것은 분명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 가정된 바닥의 시점이라면서 추후 상승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지금 자동차 완성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가 최고 세율이라면서 지금이 관세 우려가 가장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나증권도 지금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황이라면서 이후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아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한다면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키움증권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키움증권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면 고배당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거라면서 그때 시장 최고 수준의 배당률을 가진 기아가 그 혜택을 받을 것이다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정말 지금이 바닥일까요? 과연 바닥을 딛고 지주할 때는 언제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관세로 지금 자동차 산업 우려도 큰 상황인데 먼저 지금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6% 정도 증가했어요. 물론 네. 관세 부과되기 전에 좀 선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 6% 정도 올랐고 중국은 10% 정도 올랐을 정도로 물량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쁘지 네. 않은 상황이고 한국에서 이제 수출하는 그 자동차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빠졌어요. 근데 빠지긴 했지만 이게 작년에 워낙 자동차가 판매량이 워낙 좋았었고 그거에 네. 따른 역기조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업일수 자체도 한 3일 정도 좀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조금 수출량을 소폭 감소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1분기는 시장 우려 대비해서는 그래도
그 작년보다 비슷한 수준이 나왔어요. 판매량이 비슷한 네. 수준이 나왔었고 미국 중심으로 여전히 좀 견조한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판매량은 사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관세 피해 섹터로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고 업계에서는 올해 자동차 수출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관세의 타격, 그 영향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실적단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현대차랑 기아차가 작년에 미국으로 60만 대, 30만 대 정도 수출을 했어요. 네. 미국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소비자가랑 그냥 물량이랑 이제 관세를 이제 곱해서 이제 대충 추정을 해 보면은 이거는 뭐 꼭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네. 현대차는 한 7조 원, 뭐 기아는 한 4조 원까지도 조금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물론 이 수치는 소비자한테 정가를 하나도 안 했을 때, 부품사한테도 뭐 정가 하나도 안 했을 때를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최악의 경우에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현지 생산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메타 플랜트 통해서 캐파가 50만 대 정도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가동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관세가 조금 완화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GM이랑 생산 자체도 지금 같이 하기로 이제 이미 협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현지 생산이 한 10에서 15만 대 정도까지 좀 추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세로 인한 그런 부정적인 효과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일단은 네.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관세 이슈가 좀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현지 생산이 좀 늘어나는 구간이다 보니까 수출량 자체는 조금 점차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 관세 25%를 최대한 면제받기 위해서 지금 협상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7월 최종 타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책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네네.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고 일단 재고 자체는 현대차는 한 3개월 정도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분기까지는 재고를 좀 소진하면서 조금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딜러 쪽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줄인다던가 혹은 뭐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소비자한테 가격을 정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관세 리스크를 좀 완화하는 정책을 계속 좀 펼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현재 당장은 현지 생산을 늘리고 가격을 조금 전가하는 구조로 단기적으로 조금 버티는 게 네. 현실적인 대응책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생산 이제 본격화하면서 국내 전기차 뭐 생산을 중단한다는 뭐 했다는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생산의 무게 중심이 옮겨간다면 국내에 이제 공동화 우려도 있는데 국내 산업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연히 현지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이제 국내 공장에 조금 납품하는 부품사들이 좀 가장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울산 공장에 납품하던 부품사들은 당연히 물량이나 수주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 악화가 조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선 이제 수출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또 완성차를 나르는 PCTC라고 하는 그 자동차 운반선 물동량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내수 그 트럭 물량이라던가 이런 물동량까지 좀 줄어들 우려는 좀 국내 산업단에선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부품사가 가장 타격이 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현대차, 기아차가 현지화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네. 많은 부품사들이 동반 진출한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조금 현대차, 기아차랑 같이 동반 진출한 업체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조금 보는 게 네. 현 시점에서는 조금 시장을 대응하기 좀 유리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랑 기아의 주가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현대차 뭐 20만 원 아래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좀 뻔한 얘기긴 한데 네. 관세가 제일 좀 큰 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려서 제가 관세 그 영향을 다 네. 오기 반영된다고 했을 때 지금의 현대차, 기아차가 PER이 한 4배보다 살짝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관세 효과가 옹기 반영돼가지고 진짜 그 정도 손실이 아까 그 7조 원, 4조 원 정도 되는 그 손실이 난다고 했을 때 한 7배까지 올라옵니다. PER이. 네. 그러면은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조금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시장이랑 주가에 좀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세 리스크가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완화되는 국면으로 간다고 하면은
현대차, 기아차 주가 반등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좋은 좀 주식들을 보면은 뭐 방산이라던가 네. 뭐 조선이라던가 이런 네. 좀 관세랑 좀 거리가 먼 주식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관세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화된다라고 보면은 저는 자동차 같은 관세 피해주한테도 수급이 분명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완화되면은 자동차에 있어서 조금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약재가 주가에는 지금 충분히 반영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1분기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 보면 무난한 실적 성적을 내놨고 2분기 실적은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고가 이제 3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네. 2분기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판매량 자체도 뭐 4월 기준으로 현대차가 2%, 기아가 5% 올랐을 정도로 네. 판매량 괜찮고 재고가 있다 보니까 관세를 아직 좀 타격을 받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 2분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환율도 최근에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작년 평균 환율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2분기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관세 이런 거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거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한 3.9조 원 정도로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기아는 3.4조 원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기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YOY로는 한 미드싱글 정도 빠지긴 하지만 시장 우려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계속되는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 업계는 눈에 띄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유럽 시장에서 처음으로 테슬라의 판매량까지 좀 추월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중국 업체들이 되게 전기차 생산 늘리는 국면이고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소비자들도 중국 자동차를 많이 사는 것도 있지만 테슬라 판매량이 좀 많이 감소하면서 반사이익을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제 관세 이슈라던가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런 정치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네. 유럽 내에서 테슬라 구매에 대한 좀 반발 심리가 되게 커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BYD도 조금 반사이익으로 오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BYD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한 100만 대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90만 대 정도가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BYD 전체 판매량이 조금 증가하는 것처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는 한 1만 대에서 2만 대 정도 이제 판매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요인은 말씀드렸던 대로 테슬라 쪽에서 조금 반감이 조금 생기면서 소비자 입장에 생기면서 BYD 판매량에 조금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YD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시장 곳곳으로 진출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시장에도 지금 들어와 있기도 하고 판매량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 브랜드의 약진, 글로벌 약진을 좀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업체들은 중국 내에서 워낙 잘 팔다 보니까 네. 네. 다른 업체들 대비 성장성이 조금 엄청 가파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중국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중국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걷어내는 데는 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자체가 어쨌든 좀 약간 사치성이 있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중국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소비자들이 걷어내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BYD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이제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옵션까지 추가된 거는 시장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저렴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에서는 잘 팔겠지만 이제 수출돼서 팔기에는 수출돼서 조금 더 확장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글로벌적으로 잘 팔 수 있는 좀 여건이 되는 것 같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랑 조금 신흥국 위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유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전기차한테도 좀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럽 내에서는 어쨌든 자동차 제조업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 폭스바겐이나 BMW를 지키기 위한 그런 중국 쪽 관세 부과가 점점 저는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BYD 같은 차량들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힘들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업체가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편견을 없애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이 테슬라는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이 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보다는 테슬라 경영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또 로보택시 서비스 시행이 테슬라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네. 봤을 때는 머스크의 경영 복귀랑 로보택시 공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경영권에 조금 경영에 신경을 좀 안 쓰고 도지 쪽에 신경을 쓰게 네. 되면서 테슬라 판매량이나 이미지 훼손에 조금 큰 영향을 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경영권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보택시 공개 자체도 이벤트 자체가 중국 자동차 업체들과 그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테슬라 주가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이러면서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다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유럽 시장 판도는 어떻게 변화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 유럽 시장은 지금 중국 업체들도 계속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가격 경쟁도 되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대중화 진입 단계에 들어섰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구도로 봤을 때는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기존 업체들, 기존 강자 업체들과 그리고 중국 OEM 같은 이제 신흥 업체들 이렇게 다자간 이제 경쟁 구도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 내부 자체, 유럽 산업 자체는 자동차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업체들한테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OEM 침투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유럽 중심 위주로 조금 시장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은 전기차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 미국의 어쨌든 이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으로 인해서 유럽 시장 이제 중요도가 커지고 있고요. 국내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유럽 시장 성적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1분기 기준으로 7%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 지금 많은 업체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인도 중심으로 조금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랑 인도 대비해선 유럽 쪽 공략이 약간 약하기는 한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이제 EV3나 EV4 같은 약간 소형차 전기차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시를 해가지고 판매량을 늘리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다르게 약간 작은 차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EV3랑 EV4로 전기차 침투를 좀 늘리려는 방식을 취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로 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도요타랑 렉서스가 거의 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20% 정도 가져가고 있고, 근데 하이브리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업체가 일본이랑 현대차, 기아차밖에 없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출시를 내후년에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도요타, 렉서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나 MS를 뺏어올 수 있는 저는 체력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제네시스를 출시함에 따라서 유럽 쪽을 조금 더 확장돼서 공략해 보겠다라는 전략을 조금 취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SDV 전환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조사기관은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이 중국 업체들에게 좀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일단 현대차 그룹은 중국이랑 테슬라 대비해서는 약간 조금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우위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네.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플레오스랑 이제 아트라스 AI라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아트리아 AI라는 플랫폼을 공개를 했는데 플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 이제 앱 구동을 잘 하게 해주는 플랫폼이고 이제 아트리아는 실제로 자율주행이 구동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이 아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HD 맵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줄이고
HDMI 없이 자율주행 레벨 2+ 정도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테슬라랑 중국 애들이 다 이미 하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기술적으로는 약간 늦은 측면이 있고 네. 이 아트리아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시는 26년이고 양산 27년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시간이 있어요. 중국이랑 테슬라는 이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랑 테슬라 대비해서는 아직 좀 SDV 관련돼 가지고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SDV 시장의 규모,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현대차 그룹이 좀 우위로 올라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현대차 그룹이 우위로 올라가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플레오스나 이런 플랫폼 자체를 조금 빠르게 출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SDV나 자율주행 자체가 먼저 출시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라도 빠르게 출시를 해서 판매량을 늘려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저는 조금 필수적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조금 SDV랑 자율주행에서 트렌드가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이제 OEM들이 만드는 거지만 이제 반도체 칩 자체도 직접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테슬라라던가 뭐 다른 중국 업체들도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TSMC한테 이제 위탁을 맡겨서 반도체를 공정하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랑 좀 잘 호환되게 하는 게 조금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에서의 현대차 전략도 잘 챙겨 보셔야겠고요. 끝으로 다가오는 6월 시장에서 좀 유념해야 될 자동차 섹터 투자 전략 그리고 뭐 최선호주도 같이 제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관세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네. 6월에 유념해야 될 이슈가 있다고 하면 환율 쪽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은 아마 환율 추정치가 한 1,400원대로 아마 이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환율이 막 1,360원 이렇게 빠졌다 보니까 증권사 추정치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환율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환율 효과가 지금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리스크가 고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되게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저점 매수 전략을 완성차 중심으로 조금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완성차 중에서는 이제 기아랑 현대차 둘 다 좋긴 한데 그래도 현대차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하반기를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3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아보다 규모가 더 큰 자사주 매입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펀더나 센티멘트 단에서는 현대차, 기아차랑 비슷한데 주주환원 단에서 봤을 때는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우려는 지금이 가장 높다.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자. 현대차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병근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